안녕하세요, 용태래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용인의 아주 오래된 타운하우스를 와봤는데요. 이 타운하우스는 최소 30년 이상 너무나도 큰 구축이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실 고객님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구부 2분과 반려견 5마리 이렇게 함께 할 공간을 찾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면서 한적한 타운하우스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되게 오래되었고 문제가 많았던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공간을 하나하나 제가 전후 비교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관입니다. 현관부터 아주 고급스럽게 변경이 되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타일을 1200에 600 타일로 시공을 했고, 벽 바닥에 매지라인도 함께 맞췄습니다. 이 공간은 현관이 좁다고 하면 좁고 넓다고 하면 넓을 수 있는데요. 이쪽에 조그만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반원 형태로 되어 있고 수납하기도 상당히 애매했어요.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벽을 막고 수납 공간이 채워져 있었죠. 이건 너무 낭비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쪽 면으로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안으로도 조그맣게 뭔가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을 만들고 이곳에 창호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실의 수납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보였는데 신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60평대 타운하우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그맸습니다. 바로 이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 정말 작다고 느끼실 텐데요. 통로는 넓은데 수납 공간은 작다? 그러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통로를 줄이고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현관 부분을 보시면 원래 이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굳이 이 공간을 비워둘 필요가 없었죠.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고객님께서 이제 점점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고 이곳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이제 반려견들의 목줄을 다시 맨다거나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상부 그리고 하부에도 같이 수납 공간을 넓히면서 이제 원래 있던 신발장 그 공간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재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공간보다 협소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신발장은 아주 큰 거울 문짝 2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공간감을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좁은 공간을 넓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많은 상업 공간에도 활용하듯이 거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실내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바로 복도 공간이에요. 일단 중문 같은 경우에는 부분 간살을 좀 두어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전체적인 색감은 라이트한 그레이 그리고 베이지가 조금 섞인 대리석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차가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일단 이쪽 벽면을 보시면 우드, 그리고 중문 또한 우드인데 채도를 조금 뺀 그런 우드를 그레이와 함께 배치해서 컬러감이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색감을 배치했습니다. 이쪽 공간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원래 텅 빈 공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피는 큰데 뭔가 실용성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항상 집에 들어오시면 외투나 이런 것을 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러를 여기에 배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집에 바로 들어오시면 스타일러에 외투 같은 것들을 바로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옷장 혹은 수납 공간이 될 수 있게 시공을 해서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이제 무광 페트 재질, 민자 재질로 들어가면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닥과 비슷한 콘크리트 화이트 재질로 시공을 해서 전체적인 컬러의 일체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벽체를 보면 이 전체적인 그레이 컬러에서 따뜻하면서도 시크한 우드,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한 면만 포인트가 된다면 상당히 떠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거실로 가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셨나요? 제가 걸어온 길? 지금 전체적인 그레이 컬러에서 큰 기역자 공간이 모두 우드로 배치가 되었죠. 정면 혹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거대한 포인트가 되면서 아주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포인트는 바로 이 꺾인 면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아올 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너무 면과 면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중앙을 타공을 하고 스위치 콘센트, 인터폰 등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밑에는 DP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상부에 조명을 쏘아서 이 공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했어요. 이 공간을 쭉 보시면 바로 이곳은 템바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템바보드로 이루어진 거는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거실을 정면에서 봤을 때 TV의 중앙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TV의 중앙 공간이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공사 전 사진을 봤을 때도 알겠지만 이 공간에 아주 큰 난로가 있었습니다. 이 난로를 없애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층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아래층에서 오는 난로의 연통도 함께 있었고 그거는 없앨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적벽돌, 구운 벽돌로 단열을 하면서 기둥을 만들었고요. 그 기둥의 끝부분 그리고 벽 끝의 중앙을 센터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모두 이런 평면이라면 상당히 어색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공간에 포인트를 두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은 비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템바보다 끝나는 면과 벽면 끝, 이곳에 센터를 놓아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집이던 TV 공간이 센터에서 살짝 치우쳐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머지 공간을 이런 템바보드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테리얼들을 이용해서 센터를 잡아주면 전혀 어색하지 않고 포인트도 되고 아주 균형 맞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아래에도 선반을 넣으면서 조명을 함께 넣어드렸어요. 조명이라는 거는 상중하 모두 충족을 하면 가장 조화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상부엔 조명이 있고 그리고 이곳 하 면에도 조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게 했죠. 그렇다면 중은 어디에 있냐? 아까 그 곡선 부분의 상부 다운라이트 조명이 바로 중이죠.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조명의 기본 원칙 상, 중, 하를 적절히 활용한 그런 조명 계획이 실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조명을 조금 더 파보기로 할까요? 정면에는 바깥이 보이는 아주 이쁜 창이고 이제 천정을 보시면 저희의 시그니처 조명이 있죠. 간접 조명입니다. 사실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보통 천정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도 천정고 높을 것을 예상하고 엄청 웅장한 계획을 세웠으나 이 거실 공간의 천정이 너무 낮았습니다. 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2.1m 밖에 나오지 않는 천장 공간이었고요. 이것을 뜯어봤더니 사진처럼 천정고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고를 올리면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답은 우물 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천장까지 공간은 2.3m 밖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요즘 아파트도 2350 정도가 나오는데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물 천정을 아주 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끝에 에어컨 자리가 있어야 될 거를 복도 위치로 옮기고 최대한 창호 쪽으로 옮겨서 우물 천정을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가운데 다운라이트를 두지 않고 중간에 단을 살짝 내려서 중간 간접 조명, 즉 사면과 중앙 커튼 박스 이렇게 천장 조명을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간접 조명이 완성이 되고요. 이 간접 조명을 사용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은은한 느낌, 누워 있어도 눈에 부시지 않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의 대비 그리고 조명 계획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컬러의 대비가 이 정면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배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입니다. 도어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공간 자체는 1200에 600 타일의 고급스러운 그레이 느낌과 채도가 살짝 빠졌지만 따뜻한 느낌의 우드 컬러가 매치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간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문틀이 있죠. 근데 문틀 자체를 타일로 덮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텝 도어를 시공을 했는데요. 이 윗공간 자체는 옹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철거할 수 없는 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만큼 벽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윗부분에 인방을 감싸고 그거에 맞춰서 문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도어를 시공을 했을 때는 문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에서 이 윗부분이 상당히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테리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산 문제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조금 투자한다면 이렇게 라인이 세로로만 이어지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주 멀리서 봤었을 땐 라인이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타일이 옆면까지 파고 들었기 때문에 문짝만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고급스럽고 문이 타일 안에 파묻혀 있나? 라는 착각을 들 수 있게 시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스텝도어를 만드는 거는 사실 큰 일은 아닙니다. 즉 저희 디자이너가 컨택한 이런 타일 그리고 이 우드, 색상과 무늬, 간지 등을 종합해서 매칭을 했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손잡이도 항상 스타일링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공간의 메인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